초장도 한번, 쌈도도 좀 올리고, 마늘 올리고, 이거 올리고, 와사비 살짝 올리고, 무순도 좀 올릴까요?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먹으면 너무 회가 많이 먹히겠는데 진짜. 한 입에 앙. 안녕하세요, 입질의 초입니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무덥죠. 한여름을 맞이해서 용감하게 여름에 먹으면 맛이 좋은 회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미쳤다고 여름에 회를 먹냐, 자살행위지 그러는데, 어제 포항에서 살아있는 걸 자연산으로 잡아다가 바로 손질해서 진공 포장 싹 해가지고 도착했습니다. 지금 방금 도착한 차가운 회입니다. 차가운 회. 얼마나 차가운지 보겠습니다. 지금 한낮더위가 30도가 넘어가거든요. 이거 좀 불안하네 이거. 얼음이 녹아있으면 안 되는데. 예, 얼음이 이렇게 살아있네요. 그럼 좋습니다. 그런데 회가 물에 헤엄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회가 헤엄치지 않고 진공포장으로 딱 야무지게 왔네요. 자, 이렇게 2팩, 3팩, 4팩. 여러분 이거 딱 보고 무슨 회인지 아시는 분, 이거 알면 횟집 사장님입니다. 회 좋아하시는 시청자분들은 딱 보면 아시겠네요. 방어 같아요. 오, 비슷했어요. 근데 제가 여름에 방어를 먹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힌트 드릴게요. 겨울에 방어가 맛있죠. 겨울 방어, 여름 땡땡땡.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여름 부시리 회입니다. 왜? 여름이 제철이니까. 방어는 여름에 기름이 많이 빠지잖아요. 기생충 문제도 좀 있고. 근데 부시리는 희한하게 생김새는 거의 방어와 싱크로율이 한 90% 이상인데, 겨울이 돼도 그렇게 지방이 빠지지 않고, 또 기생충도 방어보다 훨씬 적죠.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오늘은 부시리 회를 안방에서 편안하게 받아서, 그러면 이제 이거 썰어서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해서 드셔도 되고, 캠핑장에 가져가서 썰어 드셔도 되고. 자, 일단은요, 부시리 회라고 네이버에 치면은 많은 업체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근데 적전 업체들이 물론 원물도 팔고 하는데, 사실 원물은 사기 힘들고요. 우리 가정집에서는요, 보통은 필렛으로 많이 판매를 하더라고요. 이게 포만 딱 뜬 거죠. 300g 단위로 많이 팝니다. 긴급 공지입니다. 부시리 회가 여름에 워낙 가성비가 좋아 추천드린 건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지금 판매되는 가격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촬영 당시 제가 3개 업체를 두고 고민하다가 가장 저렴한 걸로 구매했는데요, 보시다시피 300g 가격이 1,700원으로 이날 4팩을 샀는데도 5만원이 넘지 않았습니다. 다 하면 순살만 1.2kg인데 이 정도면 너무 해자라 여러분께 얼른 소개하고 싶어 촬영하게 되었죠. 업로드일이 좀 늦어지긴 했지만 오늘 업로드 전에 혹시나 해서 검색해 봤더니 가격이 비싼 정도가 아니라 참담한 수준이더라고요. 그나마 저렴한 곳이 23,900원이고 보통 3만원 내외로 판매되는데, 또 어떤 곳을 보니 부시리 300g을 거의 4만원, 심지어 5만원 가까이 판매하더라고요. 부시리가 아무리 작아도 마리당 2-3kg은 나오거든요. 이걸 시장에서 팔면 원물 기준으로 1kg에 4만원을 넘기기가 쉽지 않은데, 수율을 대략 40%임을 감안하더라도 순살 300g을 5만원에 판다는 건 이건 하나만 걸려라인가요? 300g에 5만원은 겨울에 대방어보다도 비싼 가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한 곳을 찾아봤는데 현재는 또 판매가 중단된 상황이죠. 그것도 기존 가격인 1,700원에서 16,100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팔다 어떤 이유에서 중단한 것 같고, 그래서 촬영 시점과 영상을 올리는 시점에 가격 차이가 무려 3배가 나다 보니 당초 제가 가성비 좋은 생선회를 여러분께 소개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이에 시청자분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물론 자연산이라 날씨와 어획량에 따라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할 수 있으나, 적어도 현재의 상황에선 가성비를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하셨다가 가격이 다시 저렴해지면 이용해 보시길 권하겠습니다. 보통 1인당 한 150g 먹는다 치고 이건 한 2인분 정도 되겠습니다. 잘 드시는 분들은 이거 혼자 다 드실 수도 있겠죠. 몇 kg짜리 쓰느냐가 중요한데 1-2kg짜리는 사실 크게 권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택배로 받는다 그러면 작은 부시리는 아무래도 금방 물러지기 때문에 이렇게 필렛으로 받더라도 5kg 정도 이상 되는 거, 중부시리, 중대 부시리 정도 되는 것을 구매해요. 그래서 제가 쇼핑몰에서 부시리를 구매한다 그러면 몇 kg짜리를 쓰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정보가 없으면 저는 일단 거릅니다. 그리고 포장도 이렇게 하는 것을 권하고, 한여름에 배송 오면서 얼음 다 녹아있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얼음도 좀 꼼꼼하게 차갑게 이렇게 오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집에서 부시리 회를 드실 분들을 위해서 멋들어지게 플레이팅하는 방법, 그리고 같이 어울렸을 때 좋은 쌈채와 소스까지 해서 맛있게 먹는 방법까지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번들번들한데 만져보니까
살은 여전히 단단한데 수분기가 기름이랑 같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한번 닦고 할게요. 지금 한 팩에서 온 게 이거거든요. 이렇게 등, 배. 요 배 쪽이 꼬리 대충 이런 느낌인데 대가리 꼬리 내장 하면은 크기는 이 정도 되고 그러면은 한 5~6kg 나올 것 같긴 해요. 네. 부시리에는 기생충이 많이 없어요? 뭐 내장에 고래충 정도는 있을 수 있겠는데 방어 사상충은 없어요. 근육에 뭐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거의 잘 안 나옵니다. 부시리는. 희한하죠? 오, 우두둑거린다. 살 되게 좋네. 근데 맛있겠다. 지금 썰면서 느껴지는 게 식감이 적당한 게 딱 좋아 보이고 기름짐도 괜찮은 것 같아요. 횟집 시장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또 취미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회 써는 법 알려드릴게요. 지느러미에 붙어있는 살은 떼도 됩니다. 이거 안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뱃살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치아이라고 해서 여기 장가시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제거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거. 경우에 따라서는 요 끝에도 좀 잘라내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렇게 되게 맛있지가 않아요, 이 살이.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혈압육을 밑으로 가게 한 다음에 여기가 높고 제가 있는 쪽이 낮아야 됩니다, 경사가. 그래야지 쓸 때 좋아요. 처음에 한 점은 각도 잡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짜투리 살을 날립니다,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두께야 이제 뭐 취향껏 써시고 니어 쓰는 건데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니어 쓰잖아요. 그러면 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칼이 길어야 되는데 쭉 칼을 당겨서 넣다가 칼이 5분의 4 정도 들어가면 여기서부터는 직각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끊어서 이렇게 하면요 혈압육 부분이 단면적이 넓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조금 보기가 예쁩니다. 이해되시죠? 쭉 당겨서 넣다가 여기서는 세워서 이렇게. 아유, 저도 뭐 제대로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취미로 하다가 이렇게 된 거라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어설플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내장을 감싼 배바지살이거든요. 혹시라도 이렇게 여기 항문이 있는 쪽인데 고래충 같은 게 묻어 있는지 그래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데 피 이렇게 있는데 이런 데도 잘 보세요. 자연산이라서 그래도 한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배바지살 같이 썰어내실 분들은 같이 썰어내시고 따로 이렇게 해갖고 길게 썰어도 되고 그건 취향껏 하시면 됩니다. 배바지살은 따로 뺄게요. 여기도 이렇게 잘라서 똑같이 조금 사선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배바지살은 이렇게 흰 막이 있는 데를 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어떤 건 질기거든요. 칼집을 그냥 대충 격자로 끊어주는 겁니다. 흰 막을 엄청 사버리네. 얇게요. 이거는 왜냐하면 접어야 하니까. 자, 장미꽃이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시리회 한 접시 그래도 그럴싸하게 완성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아까 300g짜리 4팩을 샀잖아요. 여기에 3팩도 다 안 들어갔습니다. 2개 반? 근데 사실 보니까 초장을 찍어 먹으려고 하니까 이거 하나밖에 안 들었다고. 어차피 이거 한 팩만 구매해도 이렇게 넣어 주실 거 아니에요. 4팩을 구매했는데 이거 갖고는 이거 양 얼마 안 되거든요. 이건 좀 넌센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소스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일단은 초고추장 필수입니다. 필수. 회간장, 쌈장도 깨만 좀, 참기름만 섞겠습니다. 저의 전매 특허인 올리브유 소스가 또 빠지면 서운하겠죠. 광어회도 올리지만 부시리회도 맛있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꼭 담가 두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브유 소스 레시피 관련해서는 여기 제가 링크 올릴 테니까 후반부 쪽에 보면 올리브 소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늘고추, 깻잎, 상추, 양파쌈, 무슨 여기 이제 밥이랑 같이 싸 먹을 구운 김. 제일 중요한 거 술이 빠졌잖아요. 사실 이런 건요 소주 말고는 사실 대안이 없습니다. 소주가 가장 확실하죠. 왜냐면 초장, 쌈장, 쌈채, 뭐 마늘고추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주를 가장 추천하고 깡소주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뭐 청주나 사케도 괜찮은데 개인적으로는 저는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안땡 소주나 뭐 화땡 뭐 이런 거 증류주 25도도 있고 뭐 40도 있잖아요. 이런 거 먹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굳이 화이트 와인 막 이렇게 매칭하는데 화이트 와인이라 해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이 부시리회에 이 소스에 딱 떠오르는 거는 그냥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 그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뭐 더 섬세한 좀 약간 매칭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참고만 하시고 라거 맥주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울릴 것 같은데. 아, 막걸리는 워낙에 그 베리에이션이 넓어서 상쾌하게 꾸덕꾸덕 가볍게 마실 수 있는 막걸리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너무 묵직한 거 말고. 자, 그러면 일단은 한 잔을 따르시오. 목부터 축이고 가겠습니다. 대뱃살부터 먹어볼까요? 그냥 이런 느낌이죠.
야, 그 뱃살이 하얀 막 느낌 찌긴데 넘어가네. 요거 칼집 안 냈으면 조금 질끈 걸릴 뻔했는데 확실히 칼집을 내니까 부드럽게 잘 넘어가네요. 요 단면적 보세요. 이게 이제 그 등살 쪽인데요. 방어랑 확실히 다르죠. 방어는 사실 이 혈압육을 보면 이거보다 더 핏빛입니다. 선홍색에 가깝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렇게 약간 시퍼런 청회색의 껍질막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또 부시리의 특징입니다. 와사비 한 번에 무순을 올려서요, 말아 가지고요 간장에다가 툭 찍어서 이런 느낌으로. 식감이 포뜨고 하루 오는 동안 숙성이 되게 잘 됐는데 그만큼 또 활부시리 회와 차이가 있어요. 그 쫄깃쫄깃함, 탱글탱글함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얘는요 그거보다 약간 아랫단계죠. 몰캉몰캉 딱 그 식감. 근데 혈압육 쪽이 약간 제가 약간 두껍게 써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약간 꼬득꼬득거립니다. 이 정도면 극성의 화로회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애매한 식감일 수 있는데 숙성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식감이 있다라는 소리 들을 것 같아요. 입안에서 이 감칠맛의 잔향이랑 고소함이 상당한데 무순이 느끼함을 좀 잡아주는데 일조를 하네요. 부시리가 생각보다 좀 느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기름이 상당합니다. 지금. 그리고 간장 이렇게 해도 안 잡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술 많이 먹겠는데 오늘. 일단은 양파. 제가 또 좋아하는 게 이건데. 근데 피디님, 양파 물에 담갔나요? 물에 안 담갔어요? 그러면 조금 매울 수 있어요. 예, 썰어가지고 찬물에 담가야 되는데 그 양파 본연의 맛은 이렇게 탁 올려서요. 쌈장을 좀 많이 할게요. 고추도 하나. 와사비도 한번 올릴까요? 강렬하다. 딱 봐도 강렬한 조합이네. 저 피디님, 매워요. 초장에다가 한번. 식감에만 막 집착하지 않는다면 이런 식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찰랑찰랑 거립니다. 찰랑찰랑. 그러니까 무르진 않은데 그렇다고 엄청 탱글탱글하지는 않네요. 근데 이게 또 부시리니까 기름이 있기 때문에 이래도 괜찮습니다. 극상의 화라의 식감은 조금 잃었을 수 있어도 감칠맛과 기름 맛이 상당히 좋아서 용서가 되는. 제 밑에 거 있는 올리브유 소스. 올리브 소스는요 바닥까지 싹싹 긁어서, 왜냐면 가라앉거든요 얘들이요. 바닥까지 싹싹 긁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듬뿍. 부시리는 맛이 방어랑 비슷해요? 맛있겠지만 몰라. 다릅니다 많이. 방어는 되게 기름지잖아요. 부시리는 그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담백한 편이죠. 똑같이 화로를 쳤을 때는 부시리가 조금 더 육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산지 시장에 갔다가 부시리를 드신다고 하면은 작은 사이즈도 나쁘지 않아요. 대신에 활 부시리나 활 막회로 막 썰어서 드시면 부시리도 굉장히 꼬득꼬득할 겁니다. 그렇게 드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저는 약간 오늘 숙성에 대해서 일식 느낌이 좀 나네요. 회가 일식 느낌이 좀 납니다. 각자 스타일에 맞게 초장도 한번, 쌈도도 좀 올리고, 마늘 올리고, 이거 올리고, 와사비 살짝 올리고, 무순도 좀 올릴까요?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먹으면 너무 회가 많이 먹히겠는데 진짜? 회를 2점씩을 해서 먹어야지. 좀 더 부시리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밥을 준비했어요. 햇반이고요. 뜨거울 때 여기다가 이제 초대를 만들게요. 고학구 식초, 소주잔 반잔. 식초가 4면 소금은 1. 대충 붓고 섞어요. 부채로. 이걸 어떻게 먹냐면 숟가락 초밥이죠. 네, 온기가 남아있을 때 간장을 찍어서요. 그리고 와사비를 올리고 숟가락 초밥 완성. 한 입에 앙. 밥이 좀 뜨겁네. 좀 더 식히자. 김에다가 또 하면 또 다른 맛이죠. 이렇게 딱 해서 올리브 위에다가 이렇게 쌈장, 참기름 같이 해서 이렇게 올리고. 이거 맛있겠다. 벌써 배부르네.
제가 며칠 전에 심창맨님 유튜브에 나왔거든요. 그때 생방송으로 이런 말 했잖아요. 저희 외식하면 무조건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주일에 제가 2번 업로드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 촬영을 해요. 그러면 수산물 살 때 우리는 썸네일 때문에 이렇게 쌓아놓고 찍어야 되기 때문에 5, 6인분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늘도 4팩을 샀잖아요. 그럼 이게 촬영을 하면 엄청 남아요. 남으면 이거를 제가 또 식재료 남배는 거 싫어하니까 냉장고에 넣어두고 냉동실에 넣어두고 두고두고 이걸 먹어야 돼요. 얼마나 물리겠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외식하는 거 그거 해산물이나 회 먹겠냐고. 무조건 고기지. 그래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한번 냉동실에 들어가면 다시 꺼내서 잘 안 먹게 되더라고. 이게 사실 사람이 이게 또 맛이 지금이랑 그때랑 또 다르잖아요. 수산물은. 그러니까 이게 직업병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수산물을 너무 좋아해도 문제야 이게 지금. 오늘같이 진짜 미치도록 땡기는 날이 있어. 근데 이럴 때 양껏 먹고 싶을 때 여름에 회를 먹기가 좀 깨름직하다? 여름에 제철인 회를 드시면 되잖아요. 집에서 그냥 이렇게만 해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그리고 저는 뭐 아까 그 야나기 모처 기타랑 칼이 있어서 이렇게 썰었는데 식칼로도 충분히 됩니다. 식칼로 근데 조금 갈 수 있으면 조금만 더 예리하게 해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도마에다 그냥 해서 집 이렇게 예쁘게 안 해도 됩니다. 대충 이렇게 해놓고 밥이랑 김이랑 쌈채랑 해가지고 얼마나 맛있어요. 소주랑 한잔 탁 하고.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이게 우리가 원물을 구매한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뼈를 주진 않아요. 그거 매운탕 탁 해서 먹으면 맛있는데 부시리, 대가리 그런 거 아마 서덜 판매하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회를 뜨고 나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이런 거 만약에 옵션 창에 있으면 같이 구매하세요. 그래가지고 매운탕 끓여가다가 같이 드시면 부시리의 기름기가 국물에 잘 배어들어서 매운탕 되게 맛있어요.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